거지가 세자빈이 된다고? 분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비단은 몸을 감싸나 덕망은 넋을 감싸 안는다. 옛 어른들은 그리 말씀하셨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자빈 간택장에 누더기를 입고 나타난 한 처자. 모두가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더기 속에 숨겨진 사연,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그럼 비단보다 귀한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지요. 구독과 좋아요 중에 한 개는 하셔야죠. 옛날 아주 먼 옛날 어느 고을에 몰락한 양반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때는 벼슬도 하고 넓은 기와집도 있었지만 억울한 누명 한 방에 모든 것이 무너졌지요. 재산은 몰수되고 가장은 병을 얻어 자리보전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집에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설아. 18 꽃다운 나이였지요. 설아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삭바느질로 연명했습니다. 손끝은 물집과 굳은 살로 뒤덮였지만 불평 한마디 없이 병든 아버지를 봉양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런 설아를 안쓰럽게 여기면서도 그 기품만큼은 모두가 인정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라에서 간택령이 내려왔습니다. 세자빈을 뽑는다는 것이었지요. 전국의 양반과 교수들에게 단자를 올리라는 명이었습니다. 병상의 아버지가 설아를 불렀지요. 설아야, 내가 간택에 나가거라. 아버지, 저희 형편에 무슨, 이 아비의 마지막 소원이다. 설아는 망설였습니다. 간택에 나가려면 번듯한 비단옷이 있어야 했거든요. 하지만 설아에게는 삭바느질에 쓰는 광목천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지요. 그때 마을 안악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설아야, 우리가 의논을 했다. 옆집 아주머니가 보따리를 풀었지요. 안에는 색색의 천 조각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십시일반이야. 내 옷을 지어주려고. 안악들이 저마다 천을 내밀었습니다. 나는 시집 올 때 가져온 비단 저고리에서 잘랐어. 나는 어머니가 물려주신 치마천이야. 설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요. 아주머니들, 울긴 왜 울어. 내가 잘 되면 우리도 좋은 거지. 열흘 뒤 옷이 완성되었습니다. 연분홍 저고리와 하늘색 치마, 여러 사람의 천을 모아 만든 것이라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옷이었지요. 이 옷에는 마을 사람들의 정성이, 희망이, 사랑이 한 올 한 올 담겨 있었습니다. 드디어 한양으로 떠나는 날, 마을 이장이 자기 집 소달구지를 내주었지요. 이것까지는 됐어. 어서 타. 걸어서 한양까지 가게 놔둘 순 없잖아.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손을 흔들었습니다. 잘 다녀와. 우리 마을 교수가 세자빈 되는 거야. 설아는 비단옷 보따리를 가슴에 안고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꼭 잘 다녀오겠습니다. 소달구지가 천천히 움직였지요. 마을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설아는 이때 알지 못했습니다. 이 소중한 비단옷이 한양에 닿기도 전에 갈기갈기 찢어지게 될 줄은요. 그것도 설아 자신의 손으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소달구지가 덜컹거리며 산길을 올랐습니다. 한양까지는 며칠이 더 걸릴 터였지요. 설아는 품에 안은 보따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정성껏 모아준 비단옷. 꼭 무사히 도착해야 해. 설아는 보따리를 더 꼭 끌어안았지요. 그런데 산모퉁이를 돌았을 때였습니다. 소달구지를 몰던 마부가 갑자기 고삐를 잡아당겼지요. 이게 무슨... 설아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이 멎을 뻔했지요.
산사태였습니다. 며칠 전 내린 폭우에 산비탈이 무너져 내린 것이었지요. 바위와 흙더미가 길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흙더미 너머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살려주세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마을 민가가 통째로 휩쓸린 모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길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지요. 집을 잃고 가진 것을 모두 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설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가씨, 여긴 위험합니다. 돌아가야. 마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설아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지요. 흙더미 옆에 쪼그려 앉은 아이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대여섯 살쯤 된 사내 아이였습니다. 옷이 다 젖어 있었지요. 추위에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추워요. 엄마. 아이의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지요. 설아는 소달구지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아가씨. 마부가 소리쳤지만 설아는 이미 아이에게 달려가고 있었지요. 괜찮아, 괜찮아. 설아가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지요. 이대로 두면 안 됐습니다. 설아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아이를 덮어줄 것이 필요했지요. 덮어줄 것이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그때 설아의 시선이 소달구지 위에 놓인 보따리에 닿았습니다. 비단 옷.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 모아 지어준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옷. 설아의 손이 멈추었지요. 이 옷을 쓰면 간택에 입고 갈 옷이 없어집니다. 마을 사람들의 정성이, 희망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지요.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도 물거품이 될 터였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신음했습니다. 추워요. 너무 추워요. 이가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났지요. 설아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결국 손이 움직였습니다. 설아는 보따리를 풀었지요. 연분홍 저고리가 나타났습니다. 마을 안악들이 밤을 새워 지은 그 옷이었지요. 설아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저고리로 꼭 감싸 주었습니다. 이제 좀 따뜻하지.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설아가 아이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지요. 저기도 보세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길 저쪽에 노인이 쓰러져 있었지요. 추위에 온몸이 파랗게 질려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하늘색 치마를 벗어 노인에게 달려갔지요. 할아버지, 이거 덮으세요. 노인을 치마로 감싸 주었습니다. 조금만 버티세요. 금방 도움이 올 거예요.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요. 해가 질 무렵, 설아의 비단옷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고리는 아이들에게, 치마는 노인들에게, 설아의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지요. 설아는 흙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은 흙투성이었고 무릎은 까져 있었지요. 그리고 몸에 걸친 것이라곤 삭바느질하던 낡은 속옷에 흙이 잔뜩 묻은 누더기뿐이었습니다. 아가씨, 마부가 다가왔습니다. 옷이. 설아가 쓸쓸하게 웃었지요. 어쩔 수 없잖아요. 구해낸 사람들이 설아를 둘러쌌습니다. 아이를 아는 어머니가 설아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은인이십니다. 은인. 아닙니다. 일어나세요. 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설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지요. 이제 간택은 물 건너갔구나. 마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가씨, 어쩌시렵니까? 돌아가시겠습니까? 설아는 한참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갈 거예요. 예, 한양에 갈 거예요. 마부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아가씨. 그 모습으로 어떻게? 설아가 자신의 누더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클투성이에 너덜너덜한 옷이었지요. 모르겠어요. 설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돌아가면 말분들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설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옷은 없어졌지만 아버지께 약속했잖아요. 눈물을 삼키며 말했지요. 일단 가볼게요. 쫓겨나면 그때 돌아오면 되니까. 마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처자의 눈빛이 누더기를 걸친 모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 너무나 단단했거든요. 소달구지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설아는 빈 보따리를 내려다보았지요. 비단옷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옷자락이 훗날 자신을 구하게 될 줄은요. 며칠 뒤 드디어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설아는 소달구지에서 내려 대궐을 올려다보았지요. 높디 높은 성벽, 웅장한 궐문, 태어나서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여기가 설아의 입이 벌어졌지요. 하지만 감탄은 잠시뿐이었습니다. 궐문 앞에 모여든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화려한 가마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비단 휘장에 금박 장식. 하인들이 길을 열고 시녀들이 뒤를 따랐지요. 가마에서 내리는 처자들은 하나같이 눈이 부셨습니다. 곱디고 온 비단 옷에 화려한 머리 장식. 온몸에서 향내가 풍겼지요. 설아는 자신의 모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흙 묻은 누더기, 굳은 살 박힌 손, 며칠째 못 씻어 기름진 머리카락. 그래도 왔잖아. 설아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궐문을 향해 걸어갔지요. 그런데 한 발짝 내딛자마자 킬킬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저것 좀 봐. 화려한 분홍 비단옷을 입은 처자가 부채로 입을 가리며 웃었지요. 거지가 궐문에 왜 왔대? 주변의 처자들이 따라 웃었습니다. 저 꼴로 간택에 나오다니. 체면도 없나 봐. 흙냄새 역하다. 저리 가. 손가락질이 쏟아졌지요. 설아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숙이지 않았지요. 부끄러울 것 없어. 나는 당당하게 왔으니까. 그때 분홍 비단옷의 처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판서댁 딸 화영이었지요. 이번 간택의 가장 유력한 후보였습니다. 화영이 설아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너 어느 집안이야? 설아가 담담하게 대답했지요. 몰락한 양반가의 딸입니다. 화영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몰락. 그러니까 거지잖아. 주변에서 낄낄거리는 소리가 터져 나왔지요. 거지가 세자빈이 되겠다고? 세상에 이런 주제 모르는 것도 있네. 설아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대꾸하면 질 것 같았거든요. 화영이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코를 킁킁거리더니 얼굴을 찡그렸지요. 어휴, 흙냄새. 씻지도 않고 왔어? 아, 거지니까 물도 없었겠구나. 불쌍해라. 주변 처자들이 박수를 치며 웃었습니다. 화영 언니, 너무해. 아니야, 저런 건 혼내줘야지. 설아는 입술을 꽉 깨물었지요. 그때 궐문이 열렸습니다. 내관이 나와 외쳤지요. 간택 후보들은 안으로 드시오. 처자들이 줄을 지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화영이 설아를 스치며 속삭였지요. 초간택에서 바로 쫓겨날 테니까 기대하지 마. 설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걸음을 옮겼지요. 대전 마당에 들어서자 눈앞이 번쩍했습니다. 화려한 단청에 금빛 기와 붉은 기둥이 늘어서 있었지요. 그리고 마당 끝 높은 자리에 중전이 앉아 있었습니다. 중전은 처자들을 하나하나 훑어보았습니다. 비단옷을 입은 처자들이 줄지어 절을 올렸지요. 판서댁 딸 화영이옵니다. 참판댁 딸 미나이옵니다. 저마다 고운 목소리로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중전의 시선이 어느 한 곳에서 멈추었습니다. 줄맨 끝에 서 있는 처자, 누더기를 걸친 설아였지요. 주변이 술렁거렸습니다. 저게 뭐야? 대궐에 어떻게 저런 꼴로? 속삭임이 오갔지요. 중전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저 아이. 내관이 고개를 숙였지요. 예, 마마. 가까이 오라 하여라. 처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화영의 얼굴이 굳어졌지요. 설마 저 거지한테 관심을 갖는 건가? 설아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중전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지요. 미천한 몸 뵙습니다. 중전이 설아를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흙 묻은 누더기, 굳은 살 박힌 손, 갈라진 손톱 밑에 낀 흘, 그리고 설아의 몸에서 풍겨오는 냄새. 중전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너 향을 바르지 않았느냐? 예, 마마. 형편이 여의치 않아. 그런 게 아니라. 중전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지요. 내 몸에서 짙은 흙내음이 나는구나. 설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송구합니다, 마마. 며칠 동안 씻지 못하여. 아니다. 중전이 고개를 저었지요. 이건 그냥 흙냄새가 아니야. 중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장마철 진흙을 맨손으로 파는 사람에게서 나는 냄새다. 설아의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중전이 설아의 손을 들어 살펴보았습니다. 굳은 살과 물집 자국, 손톱 밑에 박힌 흘, 곱게 자란 규수의 손이 아니로구나. 설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중전이 조용히 물었지요. 이 손으로 무엇을 했느냐? 설아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입을 열었지요. 한양 오는 길에 산사태를 만났사옵니다. 산사태. 마을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설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입고 갈 옷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옷을? 예, 마마. 그래서 이 누더기 차림으로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처자들이 서로 눈치를 보았지요. 화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중전이 한참 동안 설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그 옷은 누가 지어준 것이었느냐? 마을 분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전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너를 위해 모아준 귀한 옷을 내가 모르는 백성들에게 나눠줬단 말이냐? 예, 마마. 설아가 고개를 숙였지요. 중전이 뒤로 기대 앉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설아를 바라보았지요. 처자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오갔습니다. 저게 진짜야? 거짓말 아냐? 저런다고 뽑히겠어. 화영이 부채를 파닥거렸지요. 저런 거지 행세가 통할 리 없어. 중전이 손을 들었습니다. 장내가 다시 조용해졌지요. 오늘 초간택은 여기서 마치겠다. 내관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제간택에 오를 후보를 발표하겠습니다. 처자들이 숨을 죽였지요. 판서댁 화영, 화영이 씩 웃었습니다. 참판댁 미나, 또 한 명이 환하게 웃었지요. 그리고 내관이 마지막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설아. 장내가 얼어붙었습니다. 화영의 부채가 바닥에 떨어졌지요. 뭐라고? 설아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재간택에? 중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설아를 향해 나직이 말했지요. 내 옷은 찢어졌지만 내 마음은 비단보다 곱구나. 설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마마, 재간택에서 다시 보자꾸나. 중전이 돌아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거지가 재간택에? 말도 안 돼. 화영이 이를 악물었지요. 두고 봐. 저 누더기가 어디까지 가나. 설아는 그 자리에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지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설아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재간택 날이 밝았습니다. 설아는 여전히 누더기 차림이었지요. 씻고 빗질을 했지만 입을 옷이 없으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대전 마당에 다시 처자들이 모였습니다. 초간택을 통과한 이들만 남았지요. 화영이 설아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저 누더기가 아직도 여기 있어. 화영의 눈이 차갑게 빛났지요. 중전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너희들에게 물을 것이 있다. 처자들이 숨을 죽였지요. 세자빈이 될 자는 백성의 고통을 알아야 한다. 중전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묻겠다. 너희는 백성들의 삶을 얼마나 아느냐? 장내가 조용해졌지요. 화영이 먼저 앞으로 나섰습니다. 마마, 소녀가 먼저 아뢰겠습니다. 중전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화영이 우아하게 절을 올렸습니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옵니다. 농사를 짓고 세금을 바치며 나라를 떠받친 기둥이지요. 청산유수였습니다. 소녀는 아버지를 따라 여러 고을을 다니며 백성들의 형편을 살펴본 적이 있사옵니다. 화영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들의 고단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사옵니다. 주변에서 감탄하는 소리가 흘러나왔지요. 역시 화영 아씨야. 저렇게 준비를 해오다니. 중전은 표정 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 잘 들었다. 화영이 물러나며 설아를 흘겨보았지요. 이번엔 어떻게 해볼 테냐? 다음. 중전이 설아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차례다. 설아가 앞으로 나왔지요. 설아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내가 술렁거리기 시작했지요. 왜 말을 못해? 준비를 안 했나 봐. 화영이 부채로 입을 가리며 웃었습니다. 역시 거지는 거지네. 그때 설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소녀는 백성이 무엇인지 말씀드릴 수 없사옵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지요. 다만 설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녀가 본 것을 말씀드릴 수 있사옵니다. 설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양 오는 길에 산사태를 만났습니다. 중전의 눈빛이 달라졌지요. 무너진 집 앞에서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설아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추워서 온몸을 떨고 있었지요.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노인은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설아의 목소리가 갈라졌지요. 덮을 것 하나 없이 그냥 하늘만 보고 있었습니다. 장내가 고요해졌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지요. 소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설아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백성의 고통은 책에 없다는 것을요. 화려한 말로 꾸밀 수 없다는 것을요. 설아가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저 함께 울어주는 것, 가진 것을 나눠주는 것, 그것뿐이라는 것을요.
중전이 한참 동안 설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장내에는 설아의 흐느낌만 울려 퍼졌지요. 됐다. 중전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물러나거라. 설아가 저를 올리고 물러났지요. 화영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저게 뭐야? 저런 눈물이 통한다고? 손에 든 부채가 부러질 듯 휘어졌지요. 재간택이 끝났습니다. 결과는 다음 날 발표될 터였지요. 처자들이 하나둘 돌아가는데 화영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씨, 가셔야지요. 시녀가 다가왔지요. 화영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 누더기를 그냥 두면 안 돼. 그날 밤, 화영은 아버지 판서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느냐? 저 설아라는 처자 막아야 합니다. 판서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막아야 한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중전 마마가 자꾸 저 아이를 눈여겨보고 계세요. 화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지요. 이대로 두면 삼간택까지 갈지도 몰라요. 판서가 턱을 쓸었습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게냐? 소문을 퍼뜨려요. 화영이 눈을 빛냈지요. 저 아이가 거짓말쟁이라는 소문을요. 거짓말쟁이? 네. 산사태에서 사람을 구했다느니, 옷을 나눠줬다느니, 다 지어낸 이야기라고요. 화영이 부채를 탁 접었습니다. 가난을 팔아 동정을 구걸하는 천한 것이라고요. 판서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지요. 좋다. 내가 사람을 풀겠다. 화영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다음 날부터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궁녀들 사이에서였지요. 그 누더기 처자 말이야. 왜? 사실은 비단옷 같은 거 원래 없었대. 일부러 누더기를 입고 왔대. 동정 받으려고. 세상에, 산사태에서 사람 구했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래.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궁녀에서 내관으로, 내관에서 상궁으로. 하루가 지나자 대궐 안이 온통 수군거림으로 가득 찼지요. 저 처자 거짓말쟁이래. 가난한 척 연기한 거래. 어머나, 그걸 중전 마마가 믿으셨단 말이야? 사람들이 설아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설아는 영문을 몰랐습니다. 저기, 무슨 일이에요? 궁녀에게 물었지만 돌아오는 건 싸늘한 눈빛뿐이었지요. 뻔뻔하기도 해라. 설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거지? 그때 화영이 다가왔습니다. 어머, 설아야. 달콤한 목소리였지요. 요즘 힘들지? 설아가 화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소문 못 들었어? 화영이 빙그레 웃었지요. 내가 거짓말쟁이라는 소문. 설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무슨 가난한 척, 착한 척, 다 연기였다면서. 화영이 부채로 설아를 가리켰습니다. 나라면 부끄러워서 집에 갔을 텐데. 저는 거짓말한 적 없습니다. 누가 믿겠어? 화영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삼간택 전에 썩 물러가시지. 더 망신당하기 싫으면. 설아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지요. 그날 밤 설아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 아무도 내 말을 안 믿어.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하지만 설아는 몰랐습니다. 이 소문이 중전의 귀에도 들어갔다는 것을. 그리고 중전이 직접 진실을 파헤치기로 했다는 것을요.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간택에 거짓말쟁이가 들어왔대. 가난한 척 연기에서 중전 마마를 속였다더라. 대궐 안이 온통 수군거림으로 가득 찼지요. 설아는 갈수록 외로워졌습니다.
지나가는 궁녀들이 수군거렸지요. 제가 그 처자래. 뻔뻔하게 아직도 안 갔네. 설아는 고개를 숙인 채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중전이었지요. 창문 너머로 설아를 바라보던 중전이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저 아이의 눈빛이 상궁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마마, 소문이 자자하옵니다. 저 처자를 삼간택에서 제하시는 게. 상궁. 중전이 고개를 돌렸지요. 소문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느냐? 상궁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소문만으로 사람을 내칠 수는 없다. 중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지요. 내 직접 확인하겠다. 마마, 사람을 보내어라. 저 아이가 지나왔다는 그 마을로. 상궁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분부대로 하겠사옵니다. 다음 날 내관 하나가 대궐을 빠져나갔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중전의 밀명을 받은 자였지요. 며칠 뒤 내관이 도착한 곳은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아직도 산사태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요. 무너진 집터, 다시 세운 허름한 움막들. 여보시오. 내관이 지나가는 촐로에게 물었습니다. 며칠 전 이곳에 산사태가 났다던데 사실이요? 촐로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럼요. 온 마을이 휩쓸렸지요. 혹시 내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처자가 사람들을 도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소. 촐로의 얼굴이 환해졌지요. 아, 그 은인 말씀이시오? 은인? 그럼요. 그분이 아니었으면 우리 다 얼어 쓰러졌을 거요. 촐로가 내관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잠깐 기다리시오. 마을 사람들 불러올 테니. 촐로가 허겁지겁 달려갔지요. 내관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잠시 뒤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그 은인 아는 분이시오? 은인이 어디 계시오? 내관을 둘러싼 사람들의 눈빛이 간절했지요. 한 안악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품에는 5살쯤 된 아이가 안겨 있었지요. 이 아이 좀 보세요. 안악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산사태가 났을 때 이 아이가 추위에 떨고 있었어요. 안악이 아이를 꼭 끌어안았지요. 그때 그 처자분이 입고 있던 고운 옷을 벗어서 이 아이를 감싸주셨어요. 그게 보통 옷이 아니었어요. 다른 안악이 말을 보탰습니다. 비단이었어요. 곱디고 온 분홍색 비단. 세상에 저런 고운 옷은 처음 봤지요. 내관이 물었습니다. 그 처자가 정말 자기 옷을 벗어주었단 말이오? 그럼요. 안악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지요. 저만 받은 게 아니에요. 한 노인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나도 그 처자분 덕에 살았소. 추워서 죽을 것 같았는데 그분이 치마를 벗어 덮어주셨소.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처자분은 얇은 속옷만 남았는데도 웃고 있더라고요. 내관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게 사실이었단 말인가? 그때 맨 앞에 섰던 촐로가 물었습니다. 근데 왜 은인을 찾으시는 거요? 내관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은 그 처자가 지금 대궐에서 간택을 받고 있소. 마을 사람들이 눈을 동그랗게 떴지요. 세상에 은인이 세자빈이 될 수도 있단 말이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소. 하지만 내관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문제가 있소. 문제요? 누군가 소문을 퍼뜨렸소. 그 처자가 거짓말쟁이라고.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요? 거짓말쟁이라고요? 우리 은인이? 아이를 아는
안하기 벌컥 화를 냈습니다. 누가 그런 험담을 해요. 은인이 아니었으면 내 아이는 얼어 쓰러졌을 거라고요. 우리가 증인이에요. 우리가. 촐로가 내관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우리를 대궐로 데려가 주시오. 예, 우리가 직접 가서 말하겠소. 은희는 거짓말쟁이가 아니라고. 내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전 마마께서도 그걸 원하실 거요. 마을 사람들의 눈에 불이 켜졌지요. 그럼 당장 가겠소. 며칠 뒤 대궐로 돌아온 내관이 중전을 찾았습니다. 마마, 다녀왔사옵니다. 어떠하더냐? 중전이 차를 내려놓으며 물었지요. 내관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소문은 모두 거짓이었사옵니다. 그래, 마을 사람들이 직접 증언하겠다 하옵니다. 중전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 처자가 정말 옷을 나눠주었단 말이냐? 그렇사옵니다. 비단 저고리와 치마를 모두 벗어주었다 하옵니다. 내관이 말을 이었습니다. 간택에 입고 갈 옷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나눠준 것이옵니다. 중전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그 처자의 마음이 중전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내가 본 대로였구나. 마마, 그러면 삼간택에서 진실을 밝히겠다. 중전이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그리고 거짓 소문을 퍼뜨린 자도 찾아내야겠다. 내관이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분부대로 하겠사옵니다. 중전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지요. 누더기를 입은 자가 진짜인지, 비단을 입은 자가 진짜인지, 삼간택에서 가려내겠다. 중전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서 설아의 모습이 보였지요. 여전히 누더기 차림으로 홀로 걷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라, 아이야. 중전이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내 진실은 곧 밝혀질 테니. 그리고 삼간택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진실과 거짓이 마주하는 마지막 관문. 모든 것이 결정될 순간이었지요. 그날 밤 설아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방 안에 홀로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지요. 차가운 방바닥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습니다. 차갑고 쓸쓸한 달빛이었지요. 마치 자신의 처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거짓말쟁이. 화영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삼간택 전에 썩 물러가시지. 더 망신당하기 싫으면. 그 말이 가슴에 박힌 채 빠지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아도 귀를 막아도 그 차가운 목소리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지요. 설아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 오늘 하루도 지옥 같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부터 그랬지요. 방 앞에 놓인 밥상에는 차갑게 식은 찬밥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부러 그런 거야? 설아가 지나가는 궁녀에게 물었지요. 궁녀는 코웃음만 치고 가버렸습니다. 거짓말쟁이는 찬밥도 감사히 먹어야지. 점심때는 더 심했습니다.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려는데 다른 처자들이 몰려왔거든요. 어머, 거짓말쟁이가 여기 있네. 더러워. 같은 물 마시기 싫다. 내가 쓴 두레박은 안 쓸 거야. 설아는 아무 말 없이 물러났습니다. 대꾸하면 질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지요. 저녁 무렵에는 더 참기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궁녀들이 수군거렸거든요. 들었어. 화영 아씨가 그랬대. 뭐라고? 저 거지는 내일 쫓겨날 거라고. 벌써 다 정해졌대. 설아의 발걸음이 멈추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중전 마마도 다 아셨대.
저 처자가 거짓말쟁이란 걸. 그럼 왜 아직까지 안 내쫓으셨대? 삼간택에서 제대로 망신을 주려는 거래. 궁녀들이 킬킬거렸습니다. 내일 볼만하겠다. 거지가 쫓겨나는 꼴 좀 보자. 설아는 도망치듯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벽에 기대 앉았지요. 그제야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왜 아무도 안 믿어주는 거야? 설아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들썩거렸지요. 거짓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산사태에서 진짜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비단 옷도 진짜로 찢어서 나눠줬지요. 그런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묻히고 거짓만 퍼져나갔지요. 차라리 설아가 중얼거렸습니다. 차라리 그때 옷을 안 찢었으면. 그 생각이 스치자마자 설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건 아니야. 주위에 떨던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파랗게 질린 노인의 얼굴도. 그들을 외면할 수는 없었지요. 하지만 그래서 어쩌란 말입니까? 선한 일을 했는데 돌아온 건 손가락질 뿐이었습니다. 진실을 말했는데 돌아온 건 조롱뿐이었지요. 설아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방 구석에 놓인 조그만 보따리가 눈에 들어왔지요. 돌아가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있어봤자 망신만 더 당해. 설아는 보따리를 펼쳤습니다. 짐을 싸기 시작했지요. 가진 것이라곤 얼마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요. 아버지, 미안해요. 설아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마을 분들, 미안해요. 저는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짐을 다 쌌습니다. 이제 이 방을 나서기만 하면 됐지요. 몰래 궁을 빠져나가면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설아는 보따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따리 속에서 무언가가 떨어졌지요. 작은 천 조각이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그것을 설아가 집어들었지요. 마을 안악들이 옷을 지어줄 때 남았던 자투리 천. 설아가 몰래 간직해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설아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천 조각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지요. 분홍빛과 하늘빛이 섞인 작은 조각. 김씨 아주머니의 비단, 박씨 아주머니의 명주.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 모아준 그 옷의 조각이었습니다. 문득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안악들이 모여들던 그날. 설아야, 우리가 의논을 했다. 옆집 아주머니가 보따리를 풀었지요. 이게 뭐예요? 십시일반이야. 내 옷을 지어주려고. 안악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나는 시집 올 때 가져온 비단 저고리에서 잘랐어. 나는 어머니가 물려주신 치마천이야. 그들의 눈빛, 그들의 미소, 그들의 손길. 울긴 왜 울어? 내가 잘 되면 우리도 좋은 거지. 설아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눈물이었지요. 내가 지금 뭘 하려는 거지? 설아는 천 조각을 꼭 쥐었습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고생해서 옷을 모아줬는데. 이장의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이것까지는 됐어. 어서 타. 걸어서 한양까지 가게 놔둘 순 없잖아. 그 소달구지. 그 투박한 손. 그 따뜻한 눈빛. 내가 여기서 도망치면. 설아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분들 얼굴을 어떻게 봐? 돌아간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도망친다고 소문이 사라질까요? 아니, 도망치면 진짜 거짓말쟁이가 되는 겁니다. 진실을 버리고 도망친 비겁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설아가 천천히 보따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니야. 설아는 일어섰습니다.
창문을 열었지요. 차가운 밤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달이 여전히 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 보였지요. 쓸쓸한 달이 아니라 자신을 비춰주는 달 같았습니다. 내일이 마지막이야. 설아는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떨어지면 그때 돌아가면 돼. 손에 쥔 천 조각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았지요. 하지만 도망은 안 해. 설아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끝까지 당당하게 서 있을 거야. 그날 밤 설아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됩니다. 진실이 밝혀지든 거짓에 묻히든. 하지만 적어도 도망치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등지지 않을 것입니다. 똥이 틀 무렵 설아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누더기를 다시 여몄지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흙 묻은 누더기, 초라한 행색.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습니다. 어젯밤과는 다른 눈빛이었지요. 가자. 설아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삼간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실과 거짓이 마주하는 마지막 관문. 설아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한 발짝을 내디뎠지요. 드디어 삼간택 날이 밝았습니다. 마지막 관문이었지요. 오늘 세자빈이 결정될 터였습니다. 대전 마당에 처자들이 섰습니다. 화영은 그 어느 때보다 화려했지요. 금빛 자수가 놓인 비단옷에 머리에는 비녀가 반짝였습니다. 설아는 여전히 누더기 차림이었지요. 하지만 오늘따라 설아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떨어져도 후회는 없어. 설아는 고개를 똑바로 들었지요. 중전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임금이 함께 앉아 계셨지요. 처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전하께서 직접 오셨어. 삼간택이니까 당연하지. 화영의 입꼬리가 올라갔지요. 오늘로 끝이다. 임금이 처자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다 한 곳에서 시선이 멈추었지요. 누더기를 입은 설아였습니다. 저 아이가. 임금이 중전에게 나직이 물었습니다. 소문의 그 처자요? 그러하옵니다. 전하. 중전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임금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 아이를 앞으로 나오게 하라. 내관이 설아를 불렀지요. 설아, 앞으로 나오너라. 설아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임금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지요. 미천한 몸 뵙습니다. 임금이 설아를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설아가 고개를 들었지요. 임금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내가 그 처자로구나. 임금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소문이 자자하더라. 설아의 심장이 쿵쾅거렸지요. 묻겠다. 임금이 설아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어찌하여 누더기를 입고 왔느냐?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설아에게 쏠렸지요. 화영의 입꼬리가 실룩거렸습니다. 이제 끝이다. 뭐라고 둘러대든 소용없어. 설아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전하. 설아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소녀에게는 원래 비단옷이 있었사옵니다. 있었다고? 예. 말분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 지어주신 옷이었습니다. 설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요. 그런데 한양 오는 길에 산사태를 만났사옵니다. 설아가 말을 이었습니다. 무너진 마을에서 백성들이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설아의 목소리가 갈라졌지요. 그 옷을 그들에게 주었사옵니다.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저게 진짜야? 거짓말 아냐? 속삭임이 오갔지요. 화영이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전하, 임금이 화영을 바라보았지요. 무슨 일이냐? 저 처자의 말을 믿으시면 아니 되옵니다. 화영이 부채를 접으며 말했습니다. 저건 모두 지어낸 이야기이옵니다. 지어냈다고? 그러하옵니다. 저 처자는 원래 가난하여 비단옷 같은 건 없었사옵니다. 화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지요. 가난을 팔아 동정을 구걸하는 것이옵니다. 설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화영이 설아를 노려보았지요. 증거가 있어. 내가 정말 옷을 나눠줬다는 증거. 설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증거라니. 그런 건 없었거든요. 화영이 승리를 확신하며 웃었습니다. 보십시오, 전하. 저 처자는 거짓말쟁이이옵니다. 장내가 웅성거리기 시작했지요. 그때였습니다. 궐문 밖에서 소란이 일었지요. 무슨 일이냐? 임금이 물었습니다. 내관이 허겁지겁 달려왔지요. 전하, 궐문 밖에 백성들이 몰려왔사옵니다. 백성들이? 예, 은인을 만나게 해달라고 막무가내이옵니다. 임금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지요. 은인이라니? 중전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전하, 제가 불러온 증인들이옵니다. 증인, 저 처자의 진실을 밝혀줄 자들이지요. 임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여보내라. 내관이 달려갔지요. 잠시 뒤 궐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의 촐로들, 아이를 아는 아낙, 지팡이를 짚은 노인, 산사태를 겪은 마을 사람들이었지요. 그들은 마당 한가운데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설아를 발견했지요. 은인, 아이를 아는 아낙이 소리쳤습니다. 은인이시다. 사람들이 설아에게 달려왔지요. 은인, 은인. 그들은 설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살아 계셨군요. 살아 계셨어요. 눈물을 흘리는 이도 있었지요. 화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야 저건. 심장이 덜컹 내려앉았지요. 임금이 마을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너희가 그 마을 사람들이냐? 촐로가 고개를 조아렸지요. 그러하옵니다, 전하. 저 처자가 정녕 너희를 도왔느냐? 도왔다마다요. 아이를 아는 아낙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 아이 좀 보세요, 전하. 아낙이 아이를 들어보였지요. 산사태 때 이 아이가 추위에 떨고 있었사옵니다. 그때 은인께서 입고 계시던 고운 옷을 벗어 이 아이를 감싸주셨습니다. 아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분홍색 비단이었사옵니다. 저희 같은 것들은 평생 구경도 못할 고운 옷이었지요. 노인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도 증언하겠사옵니다. 말해보아라. 은인께서 치마까지 벗어 저를 덮어주셨사옵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은인은 얇은 속옷만 남았는데도 웃고 계셨사옵니다. 우리 걱정 말라고, 괜찮다고. 장내가 숙연해졌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지요. 임금이 설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설아가 고개를 숙였지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옵니다. 당연한 일이라. 임금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택에 입을 옷을 모르는 백성에게 나눠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 촐로가 임금 앞에 엎드렸습니다. 전하, 소인들이 한 가지 여쭙겠사옵니다. 무엇이냐?
이 은인께서 거짓말쟁이라는 소문이 있다 들었사옵니다. 촐로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대체 누가 그런 소문을 퍼뜨린 것이옵니까? 장내가 얼어붙었습니다. 임금의 시선이 화영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러게 말이다. 차가운 목소리였지요. 누가 그런 소문을 퍼뜨렸을까? 화영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저는 판서댁 딸이라 했느냐? 예. 중전이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말씀하시오. 소문의 출처가 판서댁이었사옵니다. 화영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거짓말을 퍼뜨려 다른 후보를 모함하다니. 임금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지요. 이런 자가 어찌 국모가 될 수 있겠느냐. 전하. 화영이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발. 하지만 임금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판서댁 화영은 간택에서 제하라. 아버지께서 그러라고. 저만의 잘못이 아니에요. 판서도 함께 조사하라. 화영이 끌려나갔습니다. 안 된다고요. 비명 소리가 점점 멀어졌지요. 장내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임금이 설아를 바라보았지요. 일어나거라. 설아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내 옷은 찢어졌다. 임금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임금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어떤 비단보다 곱구나. 설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요. 오늘부로 세자빈을 정하노라. 임금의 목소리가 대전을 울렸습니다. 설아, 내가 세자의 배필이 될지어다.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지요. 은인이 세자빈이 되셨어. 우리 은인이. 설아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황공하옵니다. 전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중전이 다가와 설아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잘 버텨주었구나. 마마, 내가 내 며느리가 되어 기쁘다. 설아는 마을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요. 은인 축하드려요. 정말 잘 되셨어요. 설아가 그들에게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은인 덕분이지요. 촐로가 눈물을 훔치며 웃었습니다. 그날의 일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누더기를 입고 간택장에 나타난 처자. 자신의 옷을 벗어 백성을 살린 처자. 마침내 세자빈이 된 처자. 사람들은 그녀를 이렇게 불렀지요. 누더기 세자빈. 하지만 그 누더기가 온 나라를 감싸안게 될 줄은 아직 아무도 몰랐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자빈이었던 설아는 어느덧 왕비가 되었지요. 궁궐에서 가장 높은 자리, 온 나라의 국모가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궁녀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돌았지요. 마마께서 또 이번엔 뭔데? 진상된 비단을 백성들에게 나눠주라 하셨대. 설아는 화려한 비단옷을 즐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소박한 무명옷을 입었지요. 마마, 어찌 국모께서 이런 옷을. 상궁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설아가 빙그레 웃었지요. 이 옷이 편하구나. 하오나 마마, 비단은 백성들에게 주어라. 추운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흉년이 들면 설아는 직접 궁의 곳간을 열었지요. 굶주린 백성이 있는데 궁에만 쌓아두면 무슨 소용이냐. 신하들이 반대해도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임금이 설아에게 물었습니다. 중전은 어찌 그리 백성을 아끼시오? 설아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지요. 전하,
저도 한때는 굶주려 보았사옵니다. 설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주위에 떨어도 보았고 손가락질을 받아도 보았지요. 그때 저를 살린 것은 설아가 임금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단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었사옵니다. 임금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래서 중전은 백성에게 마음을 주는 것이요? 받은 만큼 돌려드리는 것뿐이옵니다. 설아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설아의 아들이 왕위에 올랐지요. 어머니를 닮아 백성을 사랑하는 왕이었습니다. 백성들은 태평성대를 누렸지요. 굶주리는 자가 줄었고 웃음소리가 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지요. 이 모든 게 데비 마마 덕분이야. 어느 날 데비가 된 설아가 궁궐들을 거닐었습니다. 상궁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지요. 마마, 밖에서 백성들이 뵙기를 청하옵니다. 백성들이? 국문 밖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낯익은 얼굴들이었지요. 마마, 아이를 아는 안악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니, 이제는 머리가 허옇게 센 노파였지요. 저를 기억하시옵니까? 설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혹시 그때 그 마을에서 예, 마마께서 제 아이를 살려주셨지요. 노파 옆에 장성한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그때 그 아이이옵니다. 사내가 깊이 저를 올렸지요. 은인의 은혜 평생 잊지 않았사옵니다. 설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살아 있었구나. 건강하게 컸구나. 마마 덕분이옵니다. 그 뒤로도 사람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마마께서 보내주신 곡식 덕에 겨울을 났습니다. 마마께서 내려주신 옷 덕에 살았습니다. 저마다 감사의 절을 올렸지요. 설아는 그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아주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요. 궁으로 돌아오는 길, 상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마마, 무엇라 생각하시옵니까? 설아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상궁아, 예, 마마. 내가 그때 옷을 찢지 않았다면 설아가 빙그레 웃었지요. 아마 이 자리에 없었을 게다. 마마, 비단 한 벌 잃고 온 나라를 얻었구나. 그날 밤 설아는 오래된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천 조각이 들어 있었지요. 그때 그 누더기의 조각이었습니다. 다 찢어서 남에게 줬지만 단 한 조각만은 간직해 두었지요. 설아가 천 조각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마을 분들, 눈을 감았지요. 약속 지켰어요. 잘 살았어요. 훗날 사람들은 설아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누더기 왕비, 비단 대신 누더기를 택했던 처자. 자신보다 백성을 먼저 생각했던 국모. 그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지요. 할머니가 손녀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옛날 옛적에 누더기를 입고 간 택장에 간 처자가 있었단다. 누더기요. 왜요? 옷을 다 찢어서 추운 사람들에게 줬거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처자가 말이야. 할머니가 빙그레 웃었지요. 온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단다. 비단옷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이 비단옷을 만든다. 옛 어른들이 그리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답니다. 오늘 이야기도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사실 이 이야기는 전에 내려오는 고전 야담을 제가 현대적으로 직접 다시 써 내려간 창작물이었거든요. 조상들의 지혜를 더 흥미롭게 전해드리고 싶어서 대본부터 영상 제작까지 모든 과정을 제 손으로 직접 진행했죠. 앞으로도 문화적 가치와 재미를 담은 독창적인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